데일리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어제 이른바 문재인의 트럼프 따라하기 사진 논란을 보도해드리면서 청와대를 공격하고 나선 강용석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상세하게 보도해드렸었는데,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강용석 변호사의 예리함에 강용석 아직 살아있네, 강용석 변호사의 귀환을 반긴다, 그런 댓글들을 달아주시면서 앞으로의 활약에 기대를 거는 모습들을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가 합세해 만든 가로세로 연구소의 유튜브 채널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일단 이번 문재인의 트럼프 따라하기 사진 논란은 강용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작됐고, 반향이 커지자 일부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SNS에 올렸고, 또다시 강용석 변호사가 이를 재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당연히 이 논란의 주된 관점은 백악관이 먼저 올렸냐, 청와대가 먼저 올렸냐 식의 시기적인 사실관계와 다른 한 가지는 사진을 찍게 된 배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가 처음과 두 번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관점과 또 다른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논란을 다시 재점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이와 관련한 세 번째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는데, 이번에도 무척 예리했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태풍이 왔을 때 벙커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왜 재난관리본부가 아닌 벙커에 들어갔을까 의아해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궁금증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듯합니다. 일단 일련의 상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청와대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면서 당초 예정된 시도지사 간담회를 취소하고, 그 다음 날인 23일 규제혁신과 관련한 일정까지 미루면서 청와대 참모들과 문재인은 일제히 청와대 벙커로 들어갑니다. 당시 언론들은 문 대통령이 이날 재킷도 걸치지 않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흰 와이셔츠에 소매를 걷어붙인 모습으로 청와대 벙커에 등장했다면서 대대적으로 이를 보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풍은 미미한 수준에서 물러갔고, 결국 기상청장은 시중에 회자되는 말로 국가원수 모독죄로 잘리고 맙니다. 기상예보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런데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일련의 청와대의 행동과 앞서 자신이 주장했던 이른바 문재인의 트럼프 따라하기 사진을 연관짓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날의 행적을 분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실 문제의 시작은 여기부터입니다라며 원래 일자리를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는 22일에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정을 태풍 쏠릭을 이유로 취소하더니 여성 비서관들과 점심을 먹고 사진을 찍어 이 사단이 난 겁니다라고 전곡을 찔렀습니다. 태풍 때문에 시도지사 간담회까지 취소하면서 긴장감을 나타냈는데, 점심 먹고 여성 비서관들과 이런 사진을 찍을 여력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강 변호사는 이어 이상한 건 22일은 태풍 쏠릭이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시점입니다 라며, 쏠릭은 제주도를 제외하곤 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실제로 육지에 상륙한 건 24일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그런데 태풍을 이유로 17개 시도지사가 모이는 회의를 당일 취소한 것도 이상한데, 일정이 비어했다는 행사가 여성 비서관들과의 점심 그리고 사진 찍기 행사라 아무래도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라며 그날의 행적을 분단위로 밝히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라며 자신의 글을 마쳤습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물론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하고 3.1절 날 골프 치러가 대형 사고를 친 현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나 태풍 온다고 시도지사 간담회까지 취소하면서 온 난리법석을 떨었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점심 먹고 여성 비서관들이랑 히덕거리며 사진을 찍을 여유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